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상순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장 조예가 깊으신 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버벅거렸던 거 우리 비밀로 하기로 해요. 네, 일단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지금 이제 메인 직업은 이제 변호사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굳이 문과, 이과를 나누자면 이과의 천재들이 문과를 공부하고 싶은 이런 문화기술대학원에 공부를 하시는 것이고, 지금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이른바 문과 베이스의 여학생들을 100명을 상대로 그들에게 과학기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안목을 틔워주는 그런 수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강의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요. 혹시 보니까 맥스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 이 프로그램 많이 쓰시죠? 네, 아직 우리 안 친하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헌법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재미없으면 그냥 살짝 조는 표정을 취해주시면 알아서 제가 잠을 좀 깨워드리겠습니다. 자, 올려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수업할 내용은 이겁니다. 신원서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방금 교수님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시대는 조선시대하고는 다르니까 뭔가 새로운 버전으로 다른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일단 문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도전, 융합,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법돌이라 부르는데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문제를 주면 그냥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 융합, 창조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의 이야기를 제가 도전하고 융합했던 이야기들을 학생들에 들려주면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은 저의 이야기도 조금 같이 섞을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 프레임이라는 제목과 스토리라는 제목과 쓰임이라는 세 가지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뒤에 있는 학생도 보이시죠? 예, 그래서 고개를 들어주시네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준비해봤는데요. 비디오를 하나 일단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The mission of 13 Magnus is to monitor the effects of mind hacking. Obviously, this will be done. 네. 혹시 이동 영상 본 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신 건가요? 예.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What was the net effect of the Niantic project? We had crossed a threshold in which global security could be at risk. Decrypting the data was the mistake. This is not psychosis or some cognitive break, but an actual takeover of the mind. Much of the public sculpture found in our cities is based on design seeded in the human mind. Certain places have an energy that not only attracts people, but attracts events. The mission of 13 Magnus is to monitor the effects of mind hacking. Obviously, this will be done with the highest of security, to make sure that the ideas do not contaminate or threaten humanity. This all leads to Niantic. I know that many tools will be needed to fight this battle. You just have to know where to look and know what you're seeing. Portals emit exotic matter into our world, and that matter has
certain effects on our world. I started noticing that there were energy fields, anomalies on Earth all around me. A few of them exhibit properties that are as yet unexplained. I know that there are others out there, What if they're already among us, but we don't realize it? and I must be prepared to work with them or fight them. They are coming. Something's wrong out there in the world. This doesn't feel like a scientific study. The one hope lies in understanding what happened at Niantic. Not all mysteries are solvable, but the joy comes in the pursuit. 네. 이 동영상은 제목이 It's Time to Move예요. 우리 나이엔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굳이 제가 이 영상을 고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것과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고전적 의미로는 행간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분명히 누군가들에게는 글자인데 하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들은 의미를 뽑아냅니다. 그게 행간을 읽는다입니다. 그러면 행간을 읽는다의 20세기, 21세기 버전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오그멘티드 리얼리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행간은 이렇게 차원을 달리해서 읽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전의 프레임을 벗고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책을, 사람들을, 세상을 한번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우리가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이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今日も走り続ける。誰だってランナーだ。時計は止められない。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早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悩んで悩んで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全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誰が人生をマラソンって言ったのは。リクルートポイント始まる。まだここにない出会い、リクルート。 이 광고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이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페북에서 한번 유행했었죠. 예. 제가 강의 요청을 받은 지는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뭐, 기꺼이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계속 자료를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그 중에 요 동영상이 페이스북에서 인기를 끌던 때,
분명히 안 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 동영상을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로 오시기 전에 어느 대학에서 혹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소문난 천재, 수재, 영재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천재, 수재, 영재들이 모아놓은 곳에 오니까 생각보다 본인이 천재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죠. 웃지 않으신 분들이 여전히 천재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사실은 법대 출신들도 그러니까는 각자 자기가 속한 직역에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다가 사법연수원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참 세상은 넓고 천재들이 많구나 하면서 겸손해집니다. 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예. 그건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멋진 동영상처럼 인생은 길다는 의미에서는 마라톤일 수 있지만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결승점을 가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이 동영상에 찬성합니다. 혹시 저랑 같은 생각이신 분 잠도 쫓을 겸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네. 아직까지 천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습니다. 원래는 이게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문화와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여러분들은 대학원에 오셨고요. 확실히 기술이라는 장르와 리버럴 아트의 장르는 그동안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명한 미국의 지금은 타계하신 그분께서 멋진 키노트를 하신 이후로 다들 이게 융합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융합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트의 결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고전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재조명하고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른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인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이의가 없을 텐데 이 교수님께서 처음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인재를 고르는 기준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을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학생들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이거는 촬영은 제가 안 했고 신업 등등 기획은 제가 했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신인데 오타가 난 겁니다. 제가 일하는 제 일터인데요. 보통 이 법률사무소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줄 겸해서 동선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네. 요걸 제가 처음에 이 동영상을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보통 강의 자료라고 하면은 그냥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키노트 등을 사용해서 만드는데 굳이 강의 자료 꼭 그 포맷이 될 필요가 있을까? 예컨대 MP4라는 포맷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스탑해버리면 이게 그냥 또 하나의 강의 자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학생들에게 강의 자료에 대한 편견을 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봤던 것인데요. 처음에 예고됐던 대로 신원터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실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등 예전에 신원터판에서의 시는 이른바 기골이 장대한 장군감을 가리킬 때 거우대 번칠한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사람 몫을 할 수 있는 거한들이 장군감이라고 칭송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작이 크진 않더라도 힘은 적더라도 오히려 좀 더 엄밀하고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인재에 가깝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지금 여성 비율이 반 정도 되나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인재 선발 기준에서 여성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차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조계의 경우에는 해마다 여학생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합니다. 연수원에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종래에는 외양이나 체격, 운동능력, 체력, 덩치 등으로 불렸던 이른바 인재선발의 신원서판의 신이 이제는 좀 더 다양한 기량, 몸을 사용하는 기량을 갖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뭐 테니스, 골프, 승마, 요트 등 다른 사람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의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인재가 될 수 있다. 인재들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애석하게도 지금 뭐 적긴 했지만 테니스, 골프, 승마, 요트는 저랑은 관계없는 운동들이네요. 이 중에 여러분들은 다른 학생도 있겠죠. 다만 제가 게임을 대문자로 키우는 이유가 게임은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변호사 대신에 프로게임 구단의 감독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MMORPG 게임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요. 그래서 공부 대신에 오늘 레이드에서 이 칼을 내가 꼭 먹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 공격대 활동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제가 다른 일을 할 때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역시 진리는 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언파이어 저지 부분에서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까 일단 신 부분은 그 정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로 그 신으로 있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화면을 뿌옇게 처리한 이유가 처음에 촬영한 그 카메라 PD가 전부 다 촬영했었어요. 저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죠. 구글 스트리트 뷰 열심히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죠. 개인정보 침해라고. 그래서 애초에 촬영하시는 분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마인드가 있었다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지 않죠. 좀 더 선명하게 사람들을 피해서 찍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제가 재촬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최대한 흐리게 처리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맨이 촬영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촬영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아는 사람이 좀 더 유능한 카메라맨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갈 여러분들이 구할 조합이나 사회적 위치에서는 한 가지만을 잘하는 것이 반드시 인재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조금 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신원섭판의 은이란 예전에는 말하자면 우리가 말주변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주변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멋진 말, 어구 등을 사용해서 잘 표현하느냐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전국에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에서는 이른바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도 생기고 실제로 분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법률가의 합법 얘기할 건 아니고 펀치 흘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권투를 배워보신 학생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필이 크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논쟁에 있어서의 펀치 흘리기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은 세상에 그런 이론이 있었군요, 그런 말이 있었군요 라고 수긍할 수 있는 100% 나의 의견이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이제는 없습니다. 지식들이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의 의견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 것이며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강요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맞받아치지 마세요. 적당히 펀치를 흘려주십시오. 저세에 관한 얘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여기 외국어 구사 능력 나오죠? 말씀 안 드려도 저보다 외국어도 잘하실 것이고 저도 한때 파이썬 언어를 공부해 보려고 막 앞에 좀 껍적거리다가 포기했었는데 여러 가지 컴퓨터 언어들은 저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장르의 필수 용어라는 얘기에서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어서 그 얘기는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석봉이라는 인물은 아시죠? 떡을 썰어보아라로 유명한. 한석봉은 명필로서 이름을 날렸죠.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드 프로세서가 보급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그냥 쓰다가 아니라 그냥 글씨가 아니라 손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서체는 폰트를 가리키는 단어로 변해버렸고 실제로 직접 펜을 들고 종이 위에 뭔가를 쓰는 행위는 손글씨란 이름으로 이제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자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글을 잘 쓰던 이른바 명필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각종 소프트웨어들,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그런 스마트 유저의 덕목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학생들은 노트에 필기를 하시고 어떤 학생들은 아예 노트북에 받아 적기도 하시고 그죠? 일부는 녹음도 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인풋 디바이스, 아웃풋 디바이스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기들, 다양한 능력들을 갖추는 것이 현대사회에서의 인재상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훨씬 더 전문가들이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갑자기 겸손해지시네요. 이게 펀치 흘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걸 느끼신 거예요. 내 사무실 간판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정식 집으로 오해하곤 하는데 상당히 이 동네에서 유니크한 간판이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른쪽 보실 게 아니고요. 여기 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과거 시험을 볼 때는요. 예컨대 양자강에서 홍수가 났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농민들을 공사에 징집하면 징용하면 어떨 것인가.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지금은 농번기인이 지금 농민들을 지수공사에 투입한다면 올해 수확량이 감소될 것이어서 궁극적으로 나라에 내는 그 곡식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도움이 안 됩니다 등등 이렇게 정책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바라보는 안목이 신원서판의 네 번째 판입니다. 뭐 간단하게는 지금 이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기어 말어의 이것도 판단이고요. 아니면 할까 말까, 수업을 들을까 아니면 그냥 턱을 개고 잘까도 다 판단이죠. 판단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시대가 바뀌고 특히 5년 전에는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해선 학교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거실에 있는 데스크탑을 열어서만 비로소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6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제가 이야기하면 혹은 제가 틀린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꺼내서 여러분들 검색해보고 교수님 틀렸는데요 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5년 전 대학을 입학할 당시의 생각 그대로 지금 대학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만큼 5년 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의 속도로 이 사회가 유지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얘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비행사 이름은 누구인가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네, 맞습니다. 찰스 린드버그.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혹시 찰스 린드버그인지 몰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제 아셨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대서양을 두 번째로 횡단하는 사람, 비행사는 누구이지요? 혹시 아는 학생? 그래서 밥을 한번 다 드릴까요? 타이틀을. 예, 대서양을 두 번째 횡단한 비행사 이름은 잘 모르시겠죠? 예, 사실은 찰스 린드버그도 예전 중학교 때 사회책에서 보고 기억이 날랑말랑했는데 두 번째는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서양을 횡단한 비행사 이름은 버트 힌클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처음 들어보시죠? 세 번째 퀴즈. 그렇다면 대서양을 세 번째로 횡단한 비행사 이름은 누구일까요? 예, 두 번째도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데 세 번째는 알 리가 없죠. 여기가 항공우주공학과도 아니니까. 그런데 해당 업계에서는 대서양을 두 번째로 횡단한 비행사보다는 세 번째로 횡단한 비행사가 좀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대서양을 횡단한 세 번째의 비행사 이름은 아멜리아 에어하트입니다. 그녀는 대서양을 횡단한 세 번째 비행사이자 최초의 여성 비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한 버트 힌클러는 찰스 린드버그보다 시간도 줄이고 연료 소모도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알려져 있죠. 왜 그럴까요? 비행사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비행사는 카테고리에 여성이라는 카테고리 하나 더 들어간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비행사는 좀 더 유니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문화기술대학원인데요. 혹시
대학을 체육학과 출신이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면 음악이나? 없나요? 예. 그러면 다들 이과 출신이신가요? 문과 출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등학교 때? 그죠? 예. 그럼 나머지는 이과 출신들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신호덮밥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라는 카테고리 한다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얼로 좀 더 유니크한 나만의 카테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 적어도 여기서 내가 짱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깃발 꽂은 곳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내가 최고 잘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찾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이러한 이 상품이 가장 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카테고리를 발굴하여 그 시장, 그 지점에 제품을 출하하라는 것이 이른바 카테고리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나는 어떤 카테고리를 가질 것이냐. 예컨대 문화기술대학원 지금 1년 차들이죠? 그죠? 그런가요? 몇 학기들인가요? 예? 1학기, 2학기인가요? 예. 그럼 1학기, 2학기 중에서 학생 중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 그러면 일부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일부분은 좀 자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 1학기, 2학기 중에서 1학기 중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 아니면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인데요. 경남에서 온 학생 중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 예, 또 아니면 경남에서 온 이 학생 중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 뭔가 열등감 폭발 같은 느낌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위치를 선점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그 아래에 있는 원래는 이게 지금 제가 그때마다 핀치로 주민주마다 알리는 것이었는데 예. 여권무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해서 대부분 하나나 두 가지 정도의 외국어는 잘 구사하십니다. 그죠? 고개를 끄덕거리는 학생들은 세 개의 언어 이상인가요? 어쨌든 좋습니다. 예, 외국어는 잘할수 좋겠죠. 여권무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여권무역이 뭐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시네요. 아마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는 가장 국사를 잘하는 학생으로 네. 여권이란 그렇죠. 트랜슬레이터죠. 예, 통역하는 관료란 뜻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너럴리스트가 아닌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리스트의 함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시대에 청나라랑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때도 맨투맨 영어나 성문종합 영어 같은 청나라 말 어학 학습서가 있었겠죠. 해커스토익처럼 열심히 청나라 말을 외웁니다. 그래서 여권 공채 1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신을 따라서 청나라를 갑니다. 북경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여권을 제너럴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통역을 할 때도 책대로 해요. 예. 그런데 어느 여권은 예컨대 가상으로 홍길동을 해볼까요? 홍길동이라는 여권은 압록강 근처 출신이어서 아빠는 조선 사람인데 엄마는 청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갓집에만 놀러가면 할머니라고 청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따라서 청나라 사신들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외교를 담판을 위해서 통역을 할 때 그냥 책으로 청나라 말을 배운 사람은
길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홍길동은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냥 청나라 속담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건 죽먹기인데요.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도 갑자기 자기 나라 속담이 들리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너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이 통역으로 참여하면 항상 외교 회담이 성공리에 끝이 납니다.